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어그램 즐거우시죠? 저는 네. 추리극 속에 들어온 느낌이어서 머리가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아,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저희가 유형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네. 유명인을 모시고. 네. 오늘 유명인은 네. 우리가 좋아했던 가수, 아티스트, 네, 자우림의 김유나. 과거형이세요? 지금은 김유나 노래를 많이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막 찾아 들을 땐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의 김유나가 개인 음반 내기 전에 자우림 음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김유나 음반은 제가 약간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오. 너무 우울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막 즐겨 듣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우림을 되게 좋아했죠. 공연도 갔었고. 네, 끌려갔었죠. 네. 그랬던 자우림의 김유나 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영상 보시죠. 네. 일단 맛있게 드시고 네. 첫 입은 누나 제가 좀 먹여드려야 되는데 좋아요. 저 정도는 눈을 가리고 해야 되는데. 왜요? 누나 제가 알던 누나와 너무 괴리가 커서 나는 왜냐면 누나를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맞다. 심사위원으로 뵀으니까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뵀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라고.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누나. 와 행복의 사과는 보약이지. 맛있다. 나 장성규랑 아침 먹었다. 누나의 이렇게 러블리한 모습을 제가 뵙게 될 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사 온 지 한 달 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딱 분당을 선택하신 거예요? 방송 일하시려면 좀 멋일 것 같은데? 넓은 집이 필요하거든요. 작업실이 넓어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그 140평이었거든요. 다 보고 오셨구만. 또. 맞아요. 140평이야. 서울로 가서 이 정도 평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지만. 근데 그게 또 무조건 깜짝 놀랐어. 리노야 왔어? 리노 뭐 마음에 들어? 우와. 제 성격 유형은 알겠어요. 네. 지금 이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장성규가 아침을 먹여주러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접하러 가는 거예요. 오. 그 사람이 원하는 아침을 미리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을 준비해서 깨우러 가요. 근데 연예인들이 보통 늦잠 자는 유형이 많잖아요. 그러고 날짜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자고 있어요. 가서 깨우는 것부터 해요. 네. 그래서 막 눈 비비고 막 깜짝 놀래고 자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뭐 씻고 준비하는 동안 아침상을 준비해서 그 대접해 먹여주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유나 입에도 넣어주고. 네, 첫님은 넣어준대요. 그래서 지금 사과 해가지고 사과 넣어줬습니다. 네, 요런 장면이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스캔을 했을 때 김유나는 어떤 유형에 가깝다? 어떤 건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알 수가 있나. 고양이의 유형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유형이다. 네. 뭐 이 정도? 김유나는 전혀 감이 안 온다.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나요? 그죠? 아세요? 전혀 모르겠죠. 네. 근데 뭐 본인 얘기할 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편하게 얘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 이 집에 이사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논리적인 이유로 여기에 온 것 같고, 뭐 그런 생각까지는 뭐 한번 굳이 논리까지 없어도 저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저보단 논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인정. 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거 보실게요. 저희 궁금해요. 누나는 어쩌다가 딱 그렇게 밴드 보컬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고3 때 나를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 중에 하나가 대학생이었는데 둘이 만나면 맨날 막 CD 서로 빌려주고 막 뭐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저 입학하니까 야 너 우리 밴드에 들어와. 아 진짜? 너 키보드 쳐. 그래가지고 밴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밴드를 하다가 지금 멤버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미운놀이였는데 으쌰으쌰 잘해보자 하던 차에 MBC 영화 제작팀이 우리 밴드 공연을 보고 지금 새로 영화를 만드는데 타이틀곡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헤이헤이. 아 진짜로? 응. 그렇게 해서 데뷔했어요 진짜. 영화처럼. 미운 오리였다가 그러면 자우림으로 바꾸게 된 게 그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의 없이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자우림이라고 써서 갔더니 시대 조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형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X 제너레이션이었잖아요. X세대. 네, 나는 관심 없어.
난 신경 안 써. 이게 난 쿨한 달라. 거였고 딱 그때 콜라보 활동했던 팀들이 크라잉너즈, 노브레인 그런 이름으로 밴드 이름을 짓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형들의 생각에는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리는 거야. SHEMAREAR 뭐죠? 쉬마리아. 쉬마려. 쉬마려. 이렇게 못하겠다. 난 안 돼. 뭐 대안이 뭐 없지. 그래서 자우림을 데뷔했어요. 아주색, 우, 비가 내리는 민숲. 근데 그렇게 정말 전설적인 자우림이 탄생을 했고 그 뒤로 명곡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 누나가 직접 작사 작곡한 걸 거 아니에요? 일단 몇 곡 정도 있으세요? 다 해서? 290곡? 290곡? 작사 작곡을? 자우림의 정규 앨범이 11장, 제 정규가 5장이니까요. 그러면 뭐 성규 선배, 뭐 진만 선배 다 계실 텐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n분의 1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작권은 각자 이제 개인으로 나오는 거니까 각자고. 누나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승철 형님이 한 달에 뭐 외제차 한 대 값 정도는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화제가 됐었고 해서 누나는 어느 정도실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와 그러면 290곡이면은 저작권료가 매달 최소 외제차 한 3대는 들어오겠네요. 외제차가 어떤 외제차인가에 달렸죠. 얼마나 좋으실까? 시원시원하다. 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혹시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시원시원한 아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서 네. 그 정도지 여기서까지 일단은 네. 효리 유형은 아니다. 아, 네. 8번은 아니다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네. 9번도 아닐 것 같아요. 9번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뭐랄까 약간의 주저함 이런 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 같고 네. 2번도 뺐으면 좋겠어요. 네. 2번도 굉장히 배려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뭐 이러는 건데 장성규를 대하는 게 물론 뭐 편해서 친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도 아닌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지금 그 정도만 빼셨네요. 네. 아, 네. 훌륭하시네요. 아, 저 훌륭해요. 아, 저도 뺄게요. 5번도 빼겠습니다. 아, 왜요? 5번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닌 것 같죠? 왠지 그런 쪽의 불안 같은 게 저도 자우림 노래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불안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네. 0.5만 남겨놓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빠지고 나서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민재야, 오늘 얼른 나가서 밥 먹고 은디를 산책도 좀 시키고 엄마 빨리 일하러 가야 되거든? 은디를 산책도 좀 시키고 엄마 빨리 일하러 가야 되거든?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네네. 이 산책을 딱 정해야 됩니다. 네. 저희 가족은 일요일 아침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요. 엄마가 정하신 거예요. 엄마가 앙주에 씻기 전에 산책해야 된다고. 아하, 그러니까 김연아 씨가 이제 룰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데 시키기 전에 한번 저 산책을 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게 하고. 가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죠? 뭐 저 집에 거의 모든 집이 그렇지만 네. 절대 권력은 네. 엄마한테 절대 권력은 있다. 한 명한테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절대 권력자가 어떤 스타일이냐가 다른 거지. 규칙 사랑하시네요. 규칙 러버시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봐선 모르니까 다음 것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아니 머리는 갑자기 왜 자른 거예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 야식 많이 먹더라고. 라면 막 살도 과자 많이 찌고. 이런 거 막. 근데 그게 먹어도 되는 시간에 그런 거를 먹는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밤에 먹고 그래,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야식을 좋아하더라고, 걱정되지. 새벽에. 건강 걱정되지. 그래서 저랑 약속을 했어요. 밤에는 먹지 말자. 근데 야식은 좀 끊자.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머리를 자르자. 아, 그렇게 제안했는데 네. 낼름 받았어요? 자신 있었나 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먹다 걸려서 머리 자르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먹다가 3회 정도 들켜가지고요. 3회나? 네. 많이 봐주셨네. 페널티 먹고 머리 자르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하는 건데. 규칙을 세우는 거를 좋아하고
뭐 하여튼 그 정도인데 여전히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더 확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규칙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성시경과 함께한 어떤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먹는 건데 그러려면 적어도 본인이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음식이 되는지를 알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야채를 씻고 자르고 음식하고 이걸 같이 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음식이 돼서 어떤 게 들어가고 그게 건강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를 스스로 다 익힐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훈련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3, 네. 4, 5, 6.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프로그램인데 금쪽 상담소에서 이제 성인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와서 오은영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죠. 여기에 김유나가 나왔을 때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스캔하는 스타일. 네, 네, 네. 쫙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모도 많긴 하죠. 네. 왜냐하면 나한테 몰두하는 에너지 더하기 네. 주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기고 너무 네. 힘들고 이럴 때 이거를 모든 가능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네.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네. 대처할 방법을 다 생각하고. 예. 저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유나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뭔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해야 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본인이. 네. 그래야지만 안전한 네. 상태가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왜 모르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안해요. 그건 불안하고 미리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삶에 대한 컨트롤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다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피곤하네요. 그리고 얼마나 그만 들어도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네.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뭔가 준비해야지 안전하게 느끼고 불안하다라는 말도 했고 그다음에 뭔가 내 삶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나는 안심이 되고 컨트롤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에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추측해 볼까요? 아, 머리형인가요? 네. 오, 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뭐랄까 이것도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약간 그런 쪽에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서 머리형의 키워드와 장형의 키워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불안을 미리 해체하고 싶다는 머리형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다는 장형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1번이 약간 보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1번, 그렇군요. 제가 1번은 살려놨었군요. 네네. 1번일 수도 있는데 6번일 수도 있고 0.5, 5번.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맞으셨나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사이즈별로. 네. 굵기별로.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정말 이제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남편이고 항상 피해자예요. 당신이.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이렇게 뭔가 다 통제 안에 둬야 되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통금이 8시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집은 불안하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항상 뇌가 멍든 것처럼 이렇게 멍하고 되게 잘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 4월쯤인데 좀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터덜터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이러고 생각이 싶었던 들었어요. 거죠. 그때. 네. 한참 동안 이건 다 가짜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음악이 우울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거는 완전히 이해가 근원이 되셨죠. 어딘지를 알겠고 네. 그거는 내면적인 게 아니라 과거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김유나의 그 가사를 보고 상당히 어두운 측면을 파고드는 맞아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4번 4번이 유형이다라는 아니냐.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냈던 분노를 표출한 밖으로 일기를 쓴 네. 그리고 하나 더가 네. 굉장히 규칙 중시하는 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규칙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 때문에 그 통제력. 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통제하에 가족들을 모두 두고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어했던 유형이면은 네,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불건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매를 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볼게요. 약간 될 대로 되라 이런 기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뭔가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평생 음악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를 내뱉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거 뱉어내야 돼. 실제로 제가 그런 소재로 쓴 노래들이 많은데요. 자우림 1집에 바이올런트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제 개인 앨범에 증오는 나의 힘이 그냥 거의 제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뱉어내야 될 게 있으니까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뱉어내면 뭔가 스스로 정화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뱉으니까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김유나의 앨범 속에 있는 어둠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맥락이 이어지면서 약간 전율이 일어요. 그랬겠다. 저도 맥락이 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전율이 일면서 이해가 너무 되고 자신이 살고 싶은 모습과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나 이런 힘들게 정리되지 않는 것들의 충돌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걸 좀 뱉어냄으로써 스스로 정화되고 치유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구나.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25, 21 활동이 끝나고 그때쯤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뭐를 더 할 에너지가 바닥이구나. 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놀기 시작했을 때 또 깨달았어요. 내가 그냥 활동하는 데만 지친 게 아니고 음악을 직업으로 한다는 일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누군가가 옆에서 인간으로서 겪으면 안 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느낀 사랑이나 시적인 감상에 대해서 떠벌떠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노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 만들어진 곡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앨범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네요. 김유나가 최근에 예능에 나와서 이 번아웃 증후군 2000
10년도 들어서고 2011년, 12년 이때부터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계속 일했으니까. 근데 2014년도에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린. 사실은 2014년도가 세월호 참사가 있던 해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느낌을. 네, 그 느낌을 받았잖아요. 전 사회적으로. 그런데 김유나는 그게 조금 더 심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의 아픔을 보는 어떤 태도가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김유나는 약간 후자 쪽이었던 것 같고 그게 좌절됐을 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5번 탈락. 네, 그렇죠. 힘을 너무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 힘듦 때문에 지금까지 일은 계속 책임감 때문에 일은 계속 해오고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와 그런 여러 가지 탈진 때문에 뇌에도 약간 무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치료받는 기회도 있었고 지금도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는 지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걸 인지하면서 지금 계속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사회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회에 그런 걸 좀 영향을 미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느낌도 지울 수가 없긴 하다. 굉장히 많이 들죠. 네. 자, 다음 그럼 영상을 볼 텐데요. 이건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약간 멘토 역할을 했던 영상이에요. 그걸 보실게요. 아리가 항상 보면 들어가는 박자를 못 잡거든? 네. 왜 웃지?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아리는 연습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어떤 연습 때 내가 만나도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인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제 생각이랑 다르시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많이 하긴 했어요. 많이가 얼마나 많이지? 물어봐도 될까? 시간 나는 대로. 다른 거 다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아니요. 밥 먹고 이런 시간 빼고 시간이 나는 대답을 잘해야 돼. 어느 쪽이 자기한테 유리할지 생각해봐.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났다는 건 자기한테 재능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멘토인가요? 까칠한데 네. 저거는 성격 유형이랑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번은 저러진 않을 수 있겠다. 아니다. 못하죠. 2번도 저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2번은 정말 화가 났을 때. 네,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2번이 화가 나는 지점은 나를 이해 못 해줬을 때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게 아니다.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사람한테 티칭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아리 씨는 지금 노래하면서 본인의 음정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면서 왜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잠깐만요. 괜찮아. 울지 마.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데뷔했을 때 일인데요.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막 너무 좋을 때인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과로사로 밤에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요. 거의 매일 생방송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울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슬픈 날도 노래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확실히 136인데 그 이상 안 좁혀지는데요. 6번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네. 6번은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을 약간 부스팅해주고 응원해주고 그쵸? 같이 협력하고 이런 걸 잘해요. 네. 그래서 뼈아픈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확 질러서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약간 투덜대는 느낌?
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가미된 게 6번의 뉘앙스라고 볼 수 있죠. 1번하고 3번에 가까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네, 3번이 T라면 약간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3번의 T라면. 네, 그런데 뭔가 전곡을 찌르면서 나 이렇게 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모습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지켜서 이대로 해야지 라고 딱 가수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플 때도 노래해야 되는 거야. 슬플 때도 생방송 무대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딱 전곡을 찔러서 확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3번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더덕님이 골라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 전 그게 궁금해요. 3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었나요? 인정받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유형이 다 맞아요. 있죠. 형태가 좀 다를 네. 뿐이지. 근데 3번의 유형은 약간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네. 당신들한테 먹힐 만한 표정을 나도 모르게 짓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좀 네. 이해돼요.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모션도 크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무언가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전곡을 찔러서 얘기해 주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라는 제스처가 조금 들어가야죠. 이 안에서 이 아이한테도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어야 스승이다. 되는데 네, 훌륭한 스승이면서 나를 조금 그래도 인정해주는 어떤 리액션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저렇게 전곡을 찌르는 거가 좋은데. 네, 저도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3번이 저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더덕님이 네. 그걸 못하세요. 맞아요. 저는 돌려 말하다가 상대가 못 알아듣고. 그렇죠. 네, 저한테만 알아듣게 얘기하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항상 느끼는 건데 저도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접했을 때 제가 5번임에도 불구하고 1번 느낌을 제가 가졌던 적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비슷한 결이 약간 있어서 그러는 건 나중에 알았죠. 네. 그래서 제가 5번을 0.5를 뒀었었나 봐요. 그러면은 이분은 1번 쪽으로 많이 가까워지는데 또 보여주실 게 있나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유나는 1번에서 날개를 2번 날개를 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세상에 다가가는 느낌. 그렇죠. 1번에 9번 날개면 조금 뒤로 물러서죠. 맞아요. 약간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1번에 2번 날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고 싶어. 이런 제스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룰을 정하고 가르치고 제가 이제 예능에서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집에서 늘 가르쳐요. 남편도 가르치고 아이도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는 모습이 폭력적이진 않아요. 잘 구슬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지만 어쨌든 다 하나씩 가르쳐줘요. 제대로 사람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2번이 좀 가르치는 유형이죠. 네. 그래서 여기 1번의 2번 날개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2번 날개를 가진 1번 사회운동가라는 별명이 있고요. 건강할 때 이 부석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과 높은 원칙에 대한 추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섞여 있다. 다른 부석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순수 이상주의를 덜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인류를 개선시키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옹호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을 즐긴다. 이 부석 유형의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도 자신이 신봉하는 명분과 신념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평균일 때 이 부석 유형의 사람들은요, 아주 활동적이며 자신의 이상과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을 위해서
공격적인 경향을 띌 수도 있어요.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 생각하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상에 대해 토론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이들은 자신이 세상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느끼기만 하면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나가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이슈에서 정치인들에게 굉장한 난타를 맞은 적이 많아요. 네, 그게 사회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에 미워하는 어떤 성향들은 너 뭐니?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 그들도 모르던데. 네.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겟팅이 좀 많이 됐었고요. 사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유형인가 하위 유형을 봤을 때 저는 빼박 사회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성적 유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사회적 유형인데 1번에 2번 날개라서 적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본능의 1번 유형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혁운동가. 평균 범위에 있는 사회적 본능의 1번 유형들은 자신이 객관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대변한다고 믿는다. 가르치는 것, 계몽하는 것,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등이 이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이들은 정치, 시사 문제,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으며 더러운 것을 캐내서 잘못된 일을 밝혀내고 불의에 맞선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학교를 개선시키는 거, 사람들을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이런 종류를 위해서 끈기 있게 일한다. 사회적 본능의 1번 유형은 강한 의견과 신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믿는 명분을 위해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자질을 발견할 때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에만 주의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경직되기 쉽다. 이럴 때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이들의 관점은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설정하는 방법이며 세상에 대항하는 갑옷과도 같다. 1번 유형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념과 의견이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회적 본능의 1번 유형들은 정치 상황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개인적인 좌절이나 승리인 것처럼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유나의 어디서 제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1년의 스케줄링을 이미 다 해놨고요. 그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고 일할 때는 그것을 무조건 지켜서 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스케줄이 계속 밀려오게 되면은 그걸 일단 완벽하게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고 그걸 다 미리 계획된 것들은 다 해내야 된다. 이런 완벽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남편 김영규 씨와 정말 다른 모습이었고. 직업의사.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래서 그 부부 안에서의 그 어떤 역동 같은 거에서도 그 흐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김영규는 점점 더 이렇게 약간 게으르고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되고 김유나는 더 막 신경 쓰고 뭔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이런 가족 역동이 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빼박 1번의 2번 날개 사회적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98%. 네, 그래서 그 가사에 있는 4번 느낌은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상처를 풀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